이 차량은 미니 JCW 수동 차량입니다. 직수입 차량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식 차량으로는 국내 1호차가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별샵TV 한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차량은 미니 차량인데요. 그 미니들 중에 3세대 차량입니다. 코드네임으로는 F56이라는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고 3도어의 가장 미니의 이제 기본 차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차량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차량이 국내에는 한 대밖에 없는 차량이기 때문이에요. 미니 3세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왜 한 대밖에 없느냐? 이 차량은 이번에 저희 한별샵을 통해서 수동 수합을 한 차량입니다. 3세대 미니부터는 이제 BMW 엔진으로 바뀌었어요.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엔진은 B48이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엔진이고요. 4기통의 터보 차저가 달려있는 엔진입니다. 순정 마력으로는 JCW 기준으로 약 한 231마력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내에는 당연히 오토 차량들만 출시가 됐어요. 6단 오토 미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JCW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가 달려있는 미션이라 굉장히 오토로도 즐겁게 탈 수 있는 차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동으로 바꾸고 싶으셔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그 JCW라고 해서 일반 미니 쿠퍼 S 차량의 조금 더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JCW는 여기 엠블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존 쿠퍼 웍스의 그 앞글자를 딴 줄임말이고요. 일반 미니 쿠퍼 S 차량들보다는 출력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토매틱 미션으로도 충분히 재밌는 성능을 내주는 차량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차주분이 물론 JCW가 일반 미니 쿠퍼 S보다 더 출력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하체나 이런 부분들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튜닝들을 조금 해놓으셨어요. 드라이빙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오토 미션에서 수동 미션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도 아무래도 이 차량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난관이 예상이 됐었는데 다행히 이제 차주분께서 물건을 잘 구해서 보내주셨고, 중간중간에 부품을 잘못 구했다거나 혹은 품번이 조금 다른 부품들을 구해서 변경되어야 될 부품들을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지체가 되긴 했었는데 꽤 빠른 시간 안에 문제가 있는 부품들을 다 수급을 해서 그래도 작업을 잘 끝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오토매틱 미션이 달린 상태로 출고된 차량들을 수동 미션으로 수합할 경우에 하드웨어적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션, 후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추진축 이런 부분의 부품들 외에 엔진 컴퓨터, 즉 BMW에서는 DM이라고 부르는 엔진 컴퓨터나 아니면 다른 모듈들을 변경해야 하느냐, 즉 수동 미션용 엔진 컴퓨터를 구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작업한 바로는 웬만한 차량들은 수동용 엔진 컴퓨터를 따로 구할 필요는 없었어요. 저희도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하는 차량이라서 차주분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를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이 차량은 엔진 컴퓨터나 다른 모듈들의 변경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하드웨어 쪽만 완벽하게 구비가 되면 이 차량도 한별샵이나 이런 비슷한 업체들을 통해서 배선 및 프로그래밍 작업을 통하면 수동 미션으로 완벽하게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완성된 차량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 미니 특유의 길고 굉장히 높아요. 길고 딱딱 들어가는 완전 느낌이 게이트식 기어, 수동 기어 같아요. 이거 베렌이랑도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영상을 정리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녹화를 한 게 다 날아가 버려서 저희 사진으로 설명을 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No, God!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게 수동 수압이 완료된 미니의 기어봉입니다. 차주분께서 이제 부품을 구하실 때 순정 기어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구해서 주셨고, 이 기어 노브도 카본 스타일로 이제 구입을 해다 주셔서 이제 저희가 조립을 완료한 모습이고요. 원래 순정 기어봉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사진상에 나와 있는 거는 순정 수동 기어봉이고요.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스포츠 모드와 그린 모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토 미션이 아니라서 아마 사용이 될지 안 될지 테스트는 안 해봐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일단 기어봉의 모습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서 이제 체크 컨트롤, 아이드라이브를 통해서 체크 컨트롤 확인해 봤을 때 구동장치 장애와 같은 엔진이나 미션과 관련된 에러 코드들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현재 이 차량은 완벽하게 수동 차량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진단기상에 나오는 에러 코드를 확인하는 건 다음 영상에 나올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 계기판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뭐 시동이 안 걸려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엔진 경고등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요. 요 재밌는 거는 요 가운데 보이시는 기어 단수 표시예요. 현재 기어가 중립인 상태이기 때문에 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재밌는 거는 이 미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미션에 그 기어 포지션 센서가 따로 달려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바디들, 지금까지 수동 수업을 많이 했던 이바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후진 스위치가 있어서 후진을 인식하는 경우는 뭐 거의 대부분의 형태가 그렇죠. 근데 이 미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그네틱 센서를 이용을 해서 현재 미션의 각 단을 인식해요. 그리고 그걸 계기판에 보여주는 거죠. 어떤 방식이냐면, 자, 중립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 RPM 보시면 시동이 걸려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중립 기어 N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중립 기어에서는. 그리고 이 상태에서 1단을 넣으면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1단부터 6단까지, 즉 중립 1, 2, 3, 4, 5, 6단까지 각각의 기어 단수가 표시가 되고요. 당연히 후진 기어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좀 재밌어요. 뭐 무슨 말이냐면, 뭐 수동에 익숙하시고 너무 손발처럼 다루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수동에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오토를 타시다가 지금처럼 수동 수압을 하신 분이라든지 이제 수동 차량을 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간혹 차량이 현재 몇 단으로 달리고 있는지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때 이 계기판을 보면 지금 현재 단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바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원래 이제 오토 스탑앤고가 장착이 된 차량이고, 수동에서도 오토 스탑앤고의 기능을 모두 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스탑앤고도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미니가 가능하면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BMW 차량들도 스탑앤고를 완벽하게 살리고 수동 수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F바디 같은 경우에는 스탑앤고들이 장착이 돼 있죠. 한 14년식부터는. 그리고 또 하나 이 차량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각 단의 레브 매칭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보통은 우리가 5단에서 4단 혹은 4단에서 3단 뭐 이렇게 한 단씩 내릴 때 그 레브 매칭을 시켜주잖아요. RPM을 보정해서 한 단을 내렸을 때 올라가는 상승하는 RPM만큼을 일부러 악셀을 밟아서 이제 보정을 해주는데,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이 기능이 구현되는 거냐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션에 기어 포지션 센서가 있어서 각 단을 인식한다 그랬죠. 6단에서 기어를 빼서 만약에 4단을 집어넣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차량의 속도 대비 4단을 넣었을 때 어느 정도 RPM이 될지를, 예전에는 뭐 히덴토나 레브 매칭을 통해서 사람이 조절을 했다면 지금 이건 엔진 컴퓨터가 그 값을 보정해서 그만큼 RPM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걸 넣고 클러치를 떼는 동시에. 그러니까 차가 울컥거림이 적겠죠. 보통 수동 미션 같은 경우에 그 단수를 내릴 때 혹은 뭐 급격하게 6단에서 4단, 뭐 6단에서 3단 이렇게 뭐 잘 내리시진 않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차가 좀 울컥거리면서 울컥 꽉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거를 보정을 해주는 거죠. RPM을 상승을 시켜서 레브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건 운전하면서 굉장히 좀 놀란 기능 중에 하나예요. 저도 뭐 아무래도 좀 예전 수동차를 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눈에 보이는 부분에 에러 코드가 없는 거는 확인을 시켜 드렸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과연 에러 코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지, 그리고 제대로 수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단기를 연결을 해서 진단기 상에 어떠한 에러 코드들이 존재를 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자, 차량을 연결하고 현재 에러 코드를 검색 중이고요. 뭐 지금 어떠한 에러 코드를 삭제하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예요. 아까 시동을 걸었던 그 상태 그대로 지금 진단기를 물린 거고요. 자, 에러 코드 확인이 끝났네요.
현재 고장 메모리가 3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고장 메모리가 표시가 되어 있는 모듈은 이 BDC 모듈과 HU 헤드 유닛 모듈이에요. 헤드 유닛은 말 그대로 우리 오디오 모듈인 거고요. BDC는 바디 도메인 컨트롤이라고 해서 차량의 어떤 전원이나 각종 그런 신호들을 주는 모듈입니다. 자, 어떠한 에러 코드들이 있는지 세부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현재 남아있는 에러 코드는 리어 윈도우 와이퍼에 관련된 거 2개, 그리고 CID 영상 데이터 유효하지 않음 또는 결함이라는 요 2가지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요. 리어 와이퍼는 이 차주분께서 삭제를 하셨어요. 원래는 리어 와이퍼가 있는 차량인데 리어 와이퍼를 삭제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에러 코드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CID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많이들 하시는 카플레이 MMI라든지 안드로이드 모듈 혹은 후방 카메라를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달았을 경우에 나오는 모듈이에요. 즉 수동 미션을 수압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제 수동 수압을 하신 다음에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바로 이 에러 코드 창에 EGS 혹은 미션에 관련된 에러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지금 이 트리에서 보시면 빨간색 컨트롤 유닛이 반응하지 않음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빨간색 모듈이 아무것도 없죠. 원래 이 차량은 차대번호상으로 봤을 때 자동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즉 자동 변속기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차대번호를 디코딩하고 모듈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빨간색으로 오토 미션이 표시가 되지 않아요. 이 차량 자체는 오토 미션을 전혀 찾지 않게끔, 즉 오토 미션이 원래 없는 차량으로 인식을 시켜놨기 때문에 진단기상에도 오토 미션에 대한 에러 코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바디 차량들은 안타깝게도 이 전용 진단기, 물론 차량에서는 전혀 에러 코드가 없지만 전용 진단기를 물리면 이 엔진 컴퓨터, 이 DME 아래쪽에 EGS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바디 차량들은 그 부분을 완벽하게 삭제할 수가 없는데 F바디 차량들, 뭐 BMW도 마찬가지고 이 미니도 마찬가지고 이 EGS 자체가, 즉 미션 컴퓨터 자체가 아예 없는 차량으로 인식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완벽하게 수동 차량으로 인식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들었느냐? 이분은 작업을 하시면서 중간에 부품을 더 시킨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배송비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된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LSD를 구매해서 장착을 하셨고, 클러치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지 1급의 튜닝용 클러치를 따로 구매를 하셔서 장착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이 추가로 많이 발생을 했어요. 만약에 순정 사양의 클러치를 사용하시고 LSD 없이 수동 수압을 하신다고 하면 부품을 구하는 가격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총 금액은 약 한 800에서 90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작업비 포함 금액이고요. 그 정도 금액을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생각을 하시면 1000만 원 언더에서 수동 수압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작업비 포함해서. 그 정도 비용을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동 수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실 때 한별샵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부품까지도 구매를 해주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부품을 대행을 해드릴 수 있는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부품은 직접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품 구매에 대한 조언 정도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부품들까지도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부품을 직접 대리로 구매해 드릴 수는 없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 미니 F56 3세대 미니 쿠퍼 S JCW 차량의 수동 수압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업하는 방식이라든지 작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BMW나 미니 차량들의 수동 수압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